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아덱스도 다녀오셨어요? 예, 사실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제 아데스 좀 지난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특별히 이 K2 우리의 흑표. 예. 이것도 유심히 보셨다면서요? 그 이번 아덱스 때 물론 이제 서울 아덱스 하면은 주로 이제 항공기 쪽으로 이제 네네.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있던 방산 전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네네. 지상 장비들도 사실 나와요. 음. 근데 올해 아덱스는 또 특별하게도 네네. 이 K2 전차 가운데서도 이제 노르웨이, 우리 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네네. 그 수출형 모델이 실물로 나왔어요. 실물로 나왔어요? 네, 실물로 나왔어요. 모형이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뭐 이게 꼭 굳이 뭐 군용기 좋아하는 항공기 뭐 이런 매니아들 분들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또 탱크나 이런 또 자주포 장갑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좀, 이거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네. 라는 또 그런 계기가 됐죠. 오늘 이 K2 전차 흑표. 예.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동안 소개가 안 됐던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또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비하인드. 예,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드리고. 네. 하여튼 뭐 좀 재밌게 봐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2 흑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덱스 때 이제 K2 노르웨이 수출형 전차, 일명 이제 K2NO. K2 그러니까 NO가 노 안 돼요 그러면. 노가 그럼 그거 아닙니까? 노르웨이? 그렇습니다. 이제 노르웨이를 뜻하는 K2NO 모델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기존 좀 K2 전차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네네. 지금 요새 전차들은 그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네네. 대전차 로켓포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요격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능동 파괴 체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K2 전차에 장착하려고 능동 파괴 체계를 국내 개발했는데 아직은 이제 장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수출용에만 달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능동 파괴 체계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일단 그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대전차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차가 피격당할 위험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확률이 좀 줄겠죠? 네. 근데 문제가 요격을 하게 되면 요격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렇죠. 파편이 튀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보병하고 같이 가는데 날라와서 요격을 했을 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보병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이야. 보전 협동, 우리가 이제 군사용어로 보전 협동으로 작전할 때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은 아직까지는 좀 장착을 좀 살짝 보류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K2NO에는 네. 국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이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이 됐어요. 그거는 좀 사용된 지가 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1년에 네. 이스라엘이 만든 메르카바 계열 전차에다가 이 트로피를 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네. 실전에서 검증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세계 여러 나라 이제 전차들에도 이 트로피가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그럼 능동방어 체계 달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M1A2 에이브럼스도 그렇고 이 트로피 요걸 다는 전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또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노르웨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차기 전차 사업을 하는데 아마 노르웨이군도 이제 군 작전 요구 성능 중에 하나가 전차의 이런 능동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이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요 K2NO에 장착을 합니다.
이 포탑에 잘 보시면 포탑 앞부분에 이 전면 부분에 레이더 비슷한 게 판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아, 네. 그게 레이더. 이게 레이더군요. 이게 날라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포를 감지하는 레이더. 그리고 그거를 요격하는 요격체 같은 경우에는 포탑 좌우 부분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60도 네. 날라오는 걸 이제 요격하게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외에 아마 우리 국산 전차에는 처음 적용해 보는 건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아시죠? 네네. 스트라이커 장갑차 보면은 요 12.7mm 중기관총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원격 사격 통제 체계에 물려 있어요. 아, 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내부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포탑을.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격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내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밖에서 이렇게 총 들고 막 있잖아요. 아, 밖에서 그러다가 총 맞지. 가는 수가 아주 수가 많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체계로 요새 바꾸고 있어요. 야, 리모트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야,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이 분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노르웨이 제품을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프로텍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을 합니다. 더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탑 상부에 달려 있고, 참고로 이 프로텍터, 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이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기술을 자랑해요. 그래요? 미군이 많이 써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장착을 했고,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한 게, 네. 노르웨이는 보통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 되는 설안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뭐 배터리 문제나, 네. 이 추위 때문에 방한 기능? 네.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고, 네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지역,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천무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죠. 그렇죠. 철원 같은 경우는 엄청 춥잖아요. 아유, 춥죠. 네, 근데 이제 노르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더하죠. 눈도 많이 오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요즘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차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추우면 그런 배터리 방전이라든가 뭐 엔진 시동 거는 문제라든가. 작동이 좀 거의 그 디젤 엔진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중에 방한 체계, 이제 배터리도 방전 안 되게끔 이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추가를 했고, 야, 완벽히 네, 옵션들 다 이런 거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량을 하다 보니까 네. 장비가 추가가 됐잖아요.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K2 전차가 지금 55톤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무게가. 얼마나 또 늘어나니까? 그게 좀 늘어났어요. 한 60톤 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속도가 줄었어. 스펙상의 속도. 그러니까 그 설명 자료에 보니까 우리 K2 전차가 보통 이제 도로 주행이나 네. 뭐 이런 주행할 때 한 시속 70km 최고 그렇게 주행을 하는데 65km로 줄었더라고요, K2에는. 그래요. 네. 그 무게 증가한 만큼 줄었는데 사실 이제 65km 정도면 뭐 사실 그건 세계 지금 나와 있는 뭐 전차들 평균적인 속도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뭐 작전에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K2 전차가 노르웨이 수출은 확정이 된 거죠? 지금 이제 노르웨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으로 합니다. 지금 또 경쟁 무대에 올라선 거네요. 경쟁에 지금 이제 경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누가 있냐면 독일이 만든 레오파드 2 A7. 그게 이제 경쟁 대상이고. 뭔가 듣기만 해도 벌써 좀 네. 독일 전차라니까 좀 세 보여요.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서유럽 이쪽 같은 북유럽 뭐 이런데 특히 이제 나토 회원국들 레오파드 2 전차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가 사실 그 M1 전차하고 비교했을 때 M1 계열 전차들은 그러니까 M1 계열 전차들은 뭐 실전 경험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뭐 엔진 문제도 그렇고 가스터빈 네. 엔진 쓰다 보니까 네. 뭐 유지비도 많이 들고 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독일에서 레오파드 2 전차를 만드니까 일단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가
또 세계 탑 클래스 성능 자랑하고 그래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레오파드 전차는 이제 단종됐거든요. 생산을 안 해요, 더 이상. 새로운 전차를 안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단종된 걸 지금 팔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문제가 그 미국 M1 전차, M1 계열 전차도 그렇지만 네네. 만들어 놓은 전차가 많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찍어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관 중인 게 많아요. 야, 사후 처리를 지금 이제 깨끗이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보관 중인 전차를 공장으로 가져와서 오버홀을 싹 합니다. 오. 새로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을 더 넣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M1 A2 전차도 사실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지금 사실상 생산 중인 전차, 네. 새로운 전차.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방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그건 이제 K2 K2 전차가 흑표밖에 없다. 유일해요. 어. 그래서 이제 로드로이에서 이제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해서 사실 K2NO가 등장한 것도 네. 이제 뭐 아마 내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르웨이군이 이제 경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 전차들 가져다가 노르웨이에서 현지 시험 평가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적이 좋은 애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군 요구 조건에 맞춰서 지금 K2NO 전차도 지금 제작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노르웨이 가서 현지 평가할 것 같고, 제가 또 살짝 빼놓은 게 있는데, 이 네네. K2NO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통신 장비,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차도 전장 관리 체계를 다 탑재를 해요. 그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장의 상황을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전차 안에서 보고 명령도 하고 공격도 하고 뭐 이런 야. 지휘 체계들이 전차 안에 다 장착이 돼요. 뭐 전차계 아파치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거 쓰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거 이렇게 가져와서 또 노르웨이 이렇게. 거를 이제 장착을 또 하고 장착을 하고. 여기에 또 그 얼마 전에 이게 특전사에서 한번 이거 잃어버려 가지고 논란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미국의 플리어사가 만드는 나노 드론이라고 있어요. 나노 드론. 네, 한 드론 크기 한 요만해요. 어. 요거를 이 전차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차에 초소형 무인기도 같이 달아서 얘가 이제 날아가서 먼저 싹 정찰하고 적정을 파악하고 이제 작전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K2NO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야, 되게 특별해지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K2 전차 수출력이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뭐 진행 중이다. 네,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싹 이제 알아보고 왔죠. 만나보고 전화하고 역시. 싹 알아보고 역시 왔는데 김형님.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K2N을 소개해드렸고 네. 또 수출형 전차가 하나 더 있죠, K2가 중동형. 중동형 전차. 네. 요건 이제 그 중동의 그런 기후 특성 때문에 에어컨이라던가 이제 반대로 사막은 덥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냉각 기능, 에어컨 이런 게 이제 강화된 모델이 중동형 전차고 또 중동 이제 햇빛 세잖아요. 근데 이제 가림막, 뭐 파라솔 같은 거? 파라솔도 장착할 수 있게. 파라솔을 장착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만이 K2를 좀 사고 싶어 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K2뿐만 아니라 네. 전차 운용하려면 뭐 정비하는 전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뢰 개척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애물 개척 전차도 그래서 약간 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좀 여러 개 살려고 그래. K2 전차뿐만 아니라 네. 외에 여러 가지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이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것들.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오만에서. 그런데. 그런데 오만이 이제 왕정국가거든요. 왕이 다스릴 거잖아요. 이것도 최종 사인을 하실 왕이 왜? 돌아가신 거야. 왕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이상하게 뭐 수출할 때 네. 이 뭐 제작사인 현대로템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죠. 큰 사업이잖아요. 네네. 벙 찐 거지 이제. 완전 뭉치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왕이 돌아왔으니까 거기 현지에서 이제 뭐 이런 왕을 기리는 뭐 이런 우리가 또 선전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대한민국 그리고 현대로템이 또 이 돌아가신 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존경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 두 번째 왕도 지금 굉장히 좋아해. 관심이 있어 해.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국방비가 약간 좀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확정적이에요. 그래요? 다만 시기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코로나 회복하고 그러면
아마 계약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안엔 좀 가능할 것 같다. 내년 내후년 정도는 좀 될 것 그래.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만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국산 무기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집트 얘기도 사실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이집트도 뭐 좀 관심이, 중동까지 좀 관심 있어 하죠. 음. 예, 그렇게 지금 사실 이제 수출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K2 흑표가 지금 3.5세대 전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K2 전차 전에 우리가 K1 전차하고 네네. K1A1 전차가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기술로 100% 만든 전차는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제 1970년대 그때.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6.25 때 북한군 T-34에 네. 한번 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북한군의 전차를 압도할 그 신형 전차를 개발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 기술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서 미국이 이제 만들어준 거죠. 돈을 주고 사서. 사서 그렇지. 만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K1 전차가 탄생했고, 이어 이제 K1 전 105mm 주포를 탑재한 전차였고, 이후 이제 K1A1 120mm 이제 주포를 탑재한 네네. 그런 전차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산 전차를 K1이 연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차 개발 기술이 확 늘어났죠. 이걸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K2를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K2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차도 상대를 해야 된다. 어. 성능이 대폭 이제 향상이 된 거죠.